색깔을 좀 이쁜 걸로 바꿀까 봐요. 응, 됐다. 아니, 그냥 빨간색으로 하려면, 그, 잠시만요. 예. 오늘 할게 원래 이제 포화성 분포인데, 근데 일단은 포화성 분포 하기 전에, 저기, 저번 주에 토마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이제 복습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오늘 이게 이제 좀 많이 중요해서 이항 분포가. 이제 오늘 완전히 그냥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그 두 사이의 관계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항 분포가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다시 잠깐 보자는 의미로 그래서 그냥 딱 한 페이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을. 이항 분포는 뭐였냐면은 이게 그때 이제 저번 주에 토아 선생님이 이제 설명은 하셨지만은 독립적인 베르누이 분포들의 저희가 아까 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9칸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각각 뭐 예를 들어서 주황색 공하고 초록색 공이 있고 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어떤 주머니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꺼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뭐 넣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예, 아무튼 예 그냥 9개가 있는 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초록색 공 3개 뽑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뽑았을 때를만 보면은 초록색 공을 뽑았을 때는 성공이고 주황색 공을 뽑았을 때 실패라고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번씩 그래서 총 9번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각각 한 번 한 번을 저희가 X1, X2 이런 식으로 두고 그때 이제 초록색 공을 뽑으면은 예를 들어 첫 번째 때 초록색 공을 뽑으면 1, 주황색 공을 뽑으면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확률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1 마이너스 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를 이렇게 베르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9번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총 합, 제가 지금 이 사진이 가려서 사진을 좀 합쳐야겠군요. 이렇게. 이렇게 총 합친 거를 저희가 이제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항분포로 나온다. 그때 이건 저번 주에 그때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저희가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게 그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팔로우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XI라는 각각 이 경우에는 1부터 9까지죠. 저희가 1부터 9까지인데 X1부터 X9까지 이 각각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뭐 확률이 P인 베르누이를 분포를 따르고 또 각각은 서로 독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에서 주황색 뽑았는데 요게 그다음 뽑는 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황색을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 영향을 봐서 주황색을 뽑힌다. 약간 요런 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주황색이면은 이건 이거 나름대로 그냥 이미 시행 한 번 끝난 거고 여기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이제 독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각각 한 번씩 뽑는 이 베르누의 시행이 전부 다 이제 서로 독립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그 각각의 모든 확률 분포를 이 베르누의 분포를 전부 다 더해줬을 때 여기서는 이제 n이 9가 되겠죠. 여기서는 더해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x라고 치면 그거는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가 되거든요. n이 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이제 저희가 좀 그때 이제 통화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희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던 게 각각 한 번 한 번은 저희가 요렇게 베르ヌ이 분포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이거를 모아가지고 n번을 모아버리면은 이렇게 전체 중에 x개를 뽑는 그 가지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각은 여기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초록색 공을 뽑는 걸 제가 P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P 해서 이렇게 총 3번 나와서 P의 3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전부 다 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P 해가지고 얘가 총 6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번, 그 9 마이너스 3에서 6번 했었던 이렇게 6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초록색 공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그 가지 수는 뭐 요렇게도 되지만은 뭐 초록색이 앞에 3개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주황색 공이 나와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배열이 될 수가 있고 해가지고 초록색이 세 번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구하는 공식은 저희가 9개 중에 3개가 나오면 되는 9 choose 3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합을 써가지고 저희가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딱 한 케이스만 보면은 요게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9개 중에서 3개가 초록색 공을 뽑을 수 있는 개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비슷한 예로는 9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의 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회원을 뽑는 약간 그런 문제랑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앞에 컨비네이션을 써가지고 n 추수 3를 써가지고 x를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게 이항 분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딱히 크게 중요한 거는 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베르누이의 합이라는 거,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의 합이라는 거랑 뭐 이게 서로 독립이라는 건뭐 다 이제 어디서든지 이제 나올 거니까 이거는 뭐 예, 그냥 거의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요게 합해지면 요게 나온다. 요거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부분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식으로 쓰면 사실 이거 식 같은 거는 예, 막 이걸 외우려 그러면은 어렵거든요 이거 식을 그래서 약간 요런 그림을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익숙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저기 익숙해지면은 딱 그림만 그려지면은 이거 식 유도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무작정 암기는 네, 수학 때려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게 포화성 분포인데 오늘도 사실 포화성 분포도 막 그렇게 다를 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포화성 분포가 됩니다. 이항 분포에서.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제가 나타내면은 이게 이제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 np인데 근데 저희가 여기서 리미트 때려주는 거거든요. n을 무한대까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포화성 분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np인데 np는 뭐냐면 이항 분포의 아이고 이항 분포의 그 기대값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x가 이항 분포라고 저희가 치면은 이, 이항 분포라고 치면은 이때의 기대값은 저희가 np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람다라고 불러주고 이제 포화성 분포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씩 말씀드릴 건데 그 람다에다 집어넣은 값이 이제 포화성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대값을 저희가 여기서 포화성에서는 분포로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로 쓰인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이걸 하필 왜 NP를 뒀는지 NP를 두면은 뭐가 좋은지 이제 다음 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증명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식을 뭐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근데 n을 무한대로 때렸을 때 저희가 포화성분포가 나온다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딱히 뭐 크게.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은 어 표현해 보면은 제가 이제 각각 또 하나하나 베르ヌ분포라고 했는데 요거를 유한계만큼 잘라서 보면은 이항분포가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 경우에는 100개까지 잘랐으니까 저희가 뭐 대충 뭐 해본다면은 뭐 100분의 x에다가 뭐 px 1 마이너스 p 100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항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n을 이제 무한대로 때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직관적으로는 요렇게 이제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유효하지 않은 식이죠. 무한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바꿔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좀 조잡하게 좀 해가지고 공식화를 시키면 딱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람다는 np는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항분포의 여기서 평균이었습니다. 기대값. 그래서 이항분포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걸 람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식을 이렇게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좀 조작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이때 뭐를 조금 헷갈려 했었냐면은 요 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연속 분포라고 자꾸 이게 착각을 했었거든요. 초반에 처음 공부했을 때. 근데 저기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이산입니다. 그냥. 이가 들어가도 이산이에요. 네. 무한대로 때려도 이산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얘는 이산 어, 확률 변수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증명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 한 번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절대 시험 문제로 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내면은 그건 진짜 인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문제 내는 거는. 이미 수학적으로 다 알려진 거를 문제 내는 거는, 예,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저는. 저기, 시험 볼 때. 근데 가끔씩 한국 인강 보면은 이런 거를 뭐 임용고시인가? 뭐 그런 데서 뭐 냈는가 봐요. 이렇게. 예, 그거 진짜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약간 문제 출제자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요거는 그냥 이렇게 봐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냥 봐서 이해가면 끝난 겁니다. 이미 뭐 다 끝났는데 수학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을 우리가 좀 써줘야죠. 일단 람다를 제가 NP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무한대인 케이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n을 그냥 무한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무한대로 나누는 겁니다. 사실 요거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시간이 나면은 해드릴 건데 그때 그 저번에 그 슬랙에 올린 그 오은옥 선생님이 올리신 그 유도 과정, 포화성 분포 유도 과정 보시면은 이제 그분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앞선 내용에서 이제 요거를 한 건데 사실 포화성 그분이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분이 보이신 내용은 그 영상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포화성 분포를 한 건데 근데 예, 원래 보통은 포화성 분 요게 이제 좀 더 포화성 분포보다는 고급된 좀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이어서 예, 살짝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예, 있긴 한데 근데 재밌는 접근 방법이긴 해요 그분도. 근데 이제 그분 설명대로 저희가 보면은 이 포화성 분포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설명 들어보시면은 예, 그 약간 모델링 할 때 왜 포화성 분포가 쓰이는지 이제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케이스긴 한데 예, 그건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무튼 제게 남다른 MP라고 제가 뒀을 때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그 조합 공식이죠.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NP라고 저희가 뒀기 때문에 NP라고 뒀기 때문에 이 P를 저희가 람다 N이라고 둘 수 있겠죠. 람다 오브 N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숫자 갖고 장난을 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빼주고 앞에다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분수꼴로 다시 써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써드리면은 어, 뭐, 뭐 x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5-3이 있다. 요거는 뭐였냐면은 x5에다 x3 나눈 거였죠. 요거는. 그래서 x2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밑으로 빼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빼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예, 이 친구들은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랑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y 그냥 위치만 바꿔준 거예요. 서로 보기 좋게. 네, 정확히는 계산하기 편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n이 없기 때문에 안에 n이 없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하나의 상수죠. 그냥 이 친구는 n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앞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요걸 계산하면은 이제 요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이에 마이너스 람다가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왜 이게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나오냐면 여기 밑에 제가 써놨거든요. 요거는 먼저 요겁니다. 사실 요게 이제 수렴 전체 리미트 정리 보면은 저희가 fx, gx가 있는데 요게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냐면 요거랑 컨버전 할 때, 그러니까 수렴할 때, 그러니까 요거랑 리미트 값을 가질 때 저희가 요렇게 쓸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사실 저희 앞으로 할 게 뭐냐면 요거랑 각각 리미트 값을 구해줄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셋 다 수렴하거든요. 한 값으로. 셋 다 각각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보면은 저희가 이거는 일일이 저희가 풀어 쓰면은 n 팩토리얼을 n-x 팩토리얼을 나누면은 요만큼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앞에 이제 어떤 꼴로 나타나면 nx 플러스 따따따 해가지고 한 모르겠어요. 뭐 마지막에 뭔가로 끝나겠죠? 마지막에 뭔가 끝났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요걸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nx이기 때문에 리미트 취하면은 둘이 속도가 똑같아서 이건 1이죠, 그냥. 이거는. 아니면은 이제 로피탈 정리 생각하시면은 nx이기 때문에 앞에 x번 계속 빠져나오겠죠. x 마이너스 해가지고 n 이거 0 될 때까지 계속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다 약분돼서 1이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한 건 요게 이 항이 총 x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x개만큼의 지금 가로가 있는 거고 여기도 앞에도 가로라고 치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각 최고차는 nx승이 될 거다. 저걸 전개하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nx승으로 시작하는 이거는 뭔가 방식으로 꼴로 나올 거고 얘는 그냥 nx승이니까 둘이 리미트 취해서 하면은 최고차항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1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보기가 싫어져서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1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저기 그거였죠.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공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였죠. 얘는. 그래서 여기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그 네, 위에 예, n x 제곱분의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도 최고차항이 n의 x 제곱이 되는 건가요? 요거요. 네. 요게 저희가 요 n만 예를 들어서 제가 n 하고 n-x승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n-1 다다다 돼서 n-x 플러스 1 n-x 팩토리얼 하고 다시 n-x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요거를. 예, 그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은 근데 요게 저희가 x개의 텀이 있습니다. 아, 이게 x개의 예, 텀이구나. n에서 이게 총 n개의 텀이 곱해진 건데 요게 n-x개만큼 뺐으니까 남은 거는 s개밖에 안 남거든요. 여기. 잠깐만요. 전체가 n개인데 빼기를 아, n-1만큼 뺐다고요? 요걸 요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100, 그 숫자를 크게 100 해도 빨리,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30개를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네. 이거는 100, 뭐 90,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해서 요게 71까지 가고 그다음에 70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70개만 남으니까 이렇게 제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약분 되면은 여기는 30개가 되고 여기는 70개, 여기도 7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30개가 결국 100-30에서 요 부분이 요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아, 예.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요런 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특히 시그마 같은 거 하면은 요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시그마 특히 하면은 특히 시그마 n부터 뭐 아니 n k가 뭐 0부터 뭐 n-x 플러스 1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일반화 시키려고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처음에 저도 어려워서 이렇게 요게 많이 그게 요게 이제 그 분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n-1, n-2, n-3 쭉 가가지고 n-x 플러스 1이 된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x 플러스 1을 괄호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X 어떤 걸 n 마이너스 x 아, 플러스 요거요? 1을 예, 아니 x 플러스 1을 괄호를 묶으면 n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네, 이렇게. 예, 예. 그러면은 그 n 마이너스 1부터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에서 1부터 해서 x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죠. 그 각각의 항들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맨 앞에 n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n 그 총 x개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요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그거고, 이게 제 정석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죠, 사실. 토마스님이 말씀하신 게. 예, 그래서 어차피 n-s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예, 이상부터는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x개만 남는다는. 그래서 여기 x-1개만큼이 이제 그거 저기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여기 x개가 남는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n-0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x-1 플러스 1개가 돼가지고 x개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X개 텀이 뭐 있는데, 그게 네. 어떻게 1이 된다는 얘기죠? 아, 요게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게. 아, 요게 제가 전개를 하면은 사실 이게 음, 한번 예를 좀 다시 또 딴 걸 들어볼게요. n-1 하고 n 마이너스 뭐 x를 9라고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x 플러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9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얘도 n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냐면 여기 분명히 10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10개가 있는 건 저희가 압니다. 텀이 10개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전개를 이걸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단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두 개.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계산하기 쉽죠. n 제곱 마이너스 n 돼서 n 해서 요거 리미트 씌워주면 저희가 1이 되겠죠. 여기다가 왜냐면 항이 두 개니까 텀이 두 개가 최고창이 n2가 됩니다. 이번에는 세 개를 저희가 제곱 곱해보죠. 세 개를 곱하면은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해서 n 3승. 그다음에 여기다 또 제가 이렇게 각각 전개를 해주면은 n 3승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n 해서 n 3승. 여기서 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n 3승이 최고창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뒤에 이거는 상관없이 뭐가 붙든 상관없이 몇 번 곱해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항들이 그러니까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최고창만 보려면 저희가 그 원래는 이제 네, 이거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 할 때는 이제 이 분모와 분자를 그 최고창으로 나눠버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n의 삼승으로 다 나눠보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해다 보면은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해 보면 돼. 네, 그렇습니다. 최고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창이 1대 n 삼승 n 삼승이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 리미트 배웠을 때 최고 나눠주죠. 저는. 예. 예, 그 토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뭐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가 x 3승이다. x 이번 x 이렇게 저희가 하면은 이게 1이었던 이유가 x 3승을 각각 전부 다 여기다가 나눠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x 3승 나누면 얘는 1, 2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x 마이너스 3승에다가 1. 근데 얘는 각각 다 0으로 저기 수렴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x 마이너스 2 리미트 2x 제곱은 0, x 3승도 0 이렇게 돼가지고 이 친구들 다 사라져서 1 또는 이 친구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속도가 이거에 못 미치거든요. x 3승이 면서 아무리 제곱이든 저기 뭐 할아버지가 와든 x 3승은 못 이깁니다. 그거는 속도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최고창을 그래서 이게 이제 직관적인 설명 방법인데 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거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나머지에 비해서. 음. 얘는. 그래서 요게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요것만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창 리미트는 예. 항상.
예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그 최고창이 속도가 빠른 거, 예, 최고창 맞습니다. 큰 거, 예, 그거만 보면 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저는 문제 없습니다. 리미트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토마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 가장 정석이긴 해요. 사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진짜는 예, 그렇게 써야 될 때도 있고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앞에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속도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토마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로는 풀이 방법이 저게 맞습니다. 저게. 근데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게 1이 나왔음을 보였고 요게 1이죠, 지금.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거는 저거는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도 저거 유도 방법은 까먹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게 n승이 또 요게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하면요. 요게 2x입니다. 요게 요게 제가 이게 1학년 때 미적분 1학년 때 이거 배우긴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었는지. 이게 제가 오늘 또 제가 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예, 예. 이게 그 그러니까 무리수 2를 정의하는 모양 형태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 n승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x분의 n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x승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 x승을 하면은 이제 그 꼴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무리수 2의 정의에 따라서 2의 x승이 되니까 거기에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그 마이너스 x승이죠. 여- 2의 여기서 마이너스 x승인가요? 무리수의 무리수 2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2의 x승이 된다고요? 예. 그 네. 무리수 2가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에요, 원래는. 예. 그런 형태. 아, x는 아, 없어도 되고 원래는 이제 x 1로 돼 있고 예. n승. 그 리미트 앞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런 형태인데 예. 요 꼴로 만드는 거죠, 요 꼴로. 요거랑 같은 꼴로 막 만들어 갖고 해 보면 네. 음, 되는 거죠. 여기는 n분의 x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x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요런 밑에 있는 모양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아이고 말로 하려니까 너무 이게 바꾸는데 네. n승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n 곱하기 x를 더 해준다고요? 네. 아, 요게 n승 대신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저기 요게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n분의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x분의 n분의 1이요? 예, 요 왼쪽에 있는 식 부분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 말로 하니까 예, 말로 하니까 이게 이제 안, x분의 n분의 1이 뭔지 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x분의 n분의 1인 건지 x분의 예. n분의 1인 건지. 요거 제가 나중에 슬랙에다 혹시 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근데 일단 말씀하신 거는 네, 이 그 2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라졌다. 예, 네. 사라졌다. 그 예, 그렇죠. 예, 그죠? 이게 2의 정의인데 예, 예. 여기다가 1 대신에 x를 넣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1 대신에 x를 넣고 그러면은 n이 그 n승에는 뭘 넣어요? 요거 제가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아이고 이거 이제 띄워야 되는데, 오케이. 예, 시간을 많이 뺏는 건데 제가 쓸데없이. 이거 또 꽂아야 되는데? 네. 아,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서 하는 건가? 어, 왜 화면이 없어졌는데? 화이트보드로 하나? 화이트보드 띄워드릴까요? 아, 여기 제가 화이트보드 해볼게요. 예, 예. 아까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어, m
n분의 람다의 n승. n승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걸 아까 그 형식대로 해볼게요. 원래는 플러스가 돼 있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람다 분의 n 분의 1이겠죠. 그죠? 이게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x 말고 왜 람다로 해요? 람다는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냥 X로 x랑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요 그 형식을 맞추려고 요거랑 예. 똑같이 요 꼴을 만들게요. 요 꼴을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이렇게 이거 x라고 해야겠다. x. 왜냐면 또 같은 게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x 분의 1의 x승 이게 무리수 2거든요. 맞죠? 네. 네. 요게 만약에 요렇게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요렇게 바꿨어요. 옆에 있는 요 모양을 요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분의 n승이 돼야지 똑같이 되잖아요. 요 꼴이 되잖아요. 요 꼴이. 요 어, 꼴이. 음, 마이너스 람다 분의 n을 x로 바꿔보세요. 마이너스 람다 분의 n을 x라고 바꿔보면 요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앞에 시작하기로는 음. 1 마이너스 x가 아니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람다가 아니라 1 마이너스 n분의 람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그럼 여기 x가 n분의 람다인 건가요? x 마이너스 n분의 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똑같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람다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거랑 똑같이 돼요. 죄송해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제가 예, 수업이 너무 요거는 짧아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딱 보기는 힘들어요. 그럼 요거를 이게 X라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얘를 X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지죠. 얘가 X.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n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근데 잘 지금 일단 모르겠어요. X만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여기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구나. 여기를 아, 마이너스 람다를 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요거도 요거랑 여기까지가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괄호 안에가. 이게 요까지가 2가 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그리고 요거랑 똑같게 하려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부모 문자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중지할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시간 아니, 이거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왜 뭐 상관없네. 제가 창을 두 개를 띄웠나 보네요. 잠시만. 네, 이거 똑같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됐어. 그래서 아까 저기 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이렇게 배가할 수 있고, 그래서 요게 2 마이너스 람다, 요게 1, 그러니까 요게 1이고 지금 요게 지금 2 마이너스 람다가 나온 겁니다. 요게.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1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저기 x 승에다가 이게 결국은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안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n분의 람다기 때문에 이게 0으로 수렴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1x승이 돼서 그냥 1x는 뭘 하든 1이니까 결국에는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됐냐면 그냥 1이 됩니다. 이 친구는 그냥. 그래서 얘 1, 얘 싹 다 1 해서 지금 남는 거는 요거랑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투하성 분포의 그 확률식이 되겠죠. 이 친구가. 그래서 x개가 있으면은 사실상 이거는 이항분포인데 무한대에서 x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조금 좀 직관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x개를 뽑으면은 저기 한없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기 중에서 x개 뽑는 거라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면 사실 이것도 그 실제 예를 들으면 더 확 와닿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것까지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 캐나다 기준으로 9시가 항상 가게 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앞집에 있는 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무슨 캐나다 뭐 무슨 뭐 캐나다 데이라고 해서 뭐 휴일만 해서 1시간만 한다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이제 막 1시간만 하는데 어, 이 각각을 저희가 뭐로 보냐면은 손님이 오는 시간으로 봐보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는 그 타이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 여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치면은 이 1시간 사이에 오는 손님의 명수를 저희가 이제 그걸 모델링을 하고 싶다. 하려면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건 이항분포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이항분포.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한 10개로 쪼갠 다음에 그러니까 10분꼴로 지금 쪼갠 거죠. 다. 30, 예,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로 저기 9시 10분부터 아니죠. 야, 시간이 6분으로 10개니까 6분으로 제가 해야겠네요. 18분, 20, 64, 24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 해서 10개로 이제 쪼갠 겁니다. 각각 시간을. 그래서 9시부터 9시 6분에서 손님이 한 명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성공으로 저희가 보는 거고 만약에 손님이 안 오면은 이제 실패로 보는 각각 베르누이 분포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손님이 왔냐 안 왔냐를 볼 때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요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 요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9시에서 9시 6분 사이에 손님이 2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베르누이 분포가 안 되죠. 왜냐면 저희가 베르누이 분포는 반드시 하나를 갖고 결정하는 건데 손님이 2명이 와버리면은 이미 한 명은 뭐 들어왔으니까 성공이라 쳤는데 9시 뭐 예를 들어서 9시 1분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성공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근데 9시 또 5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손님이 한 명 더. 그거는 베르누이 분포가 될 수가 없죠. 이미 한번 성공했는데 또 제가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반드시 한 가지 사건만 갖고 저희가 따질 수 있거든요. 베르누이 분포는. 그래서 짜증나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100개로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요거를. 다 촘촘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100개로. 그래서 똑같이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은 또 이만큼이 또 시간이 있는데 1시간을 100으로 나누면은 저기 60분을 100분으로 나눈 100으로 나눈 거니까 0.6분이 되겠네요. 각각이 0.6분 해가지고 0.6분이면은 모르겠습니다. 한 30 저기 36초 되나요? 대충? 9시 36초라고 저희가 치면은 이만큼 되게 잘게 쪼갰다면 9시에서 9시 36초 그 사이에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또 성공 아니면 안 들어오면 실패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손님이 또 2명 들어올 수 있잖아요. 9시 10초에 한 명 들어오고 9시 20초에 또 한 명 들어올 수 있잖아요. 좀 지나가다. 그럼 이거 또 베르누이 분포가 안 되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또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무한대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 식을요. 이렇게 전부 다. 이거를. 그러면 사실상 이거 저희 기울기, 순간 기울기랑 지금 되게 비슷한 개념이죠. 순간 기울기도 항상 평균 기울기는 오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구하려고 하면은. 근데 순간 기울기는 오차가 없죠. 이 친구는 그 순간의 기울기 때문에 딱 그 순간의 기울기가 어떤 그 포인트하고도 겹쳐지지가 않죠. 이 친구는 사실상 딱 이 하나 유니크하게 딱 하나 존재할 수 있죠. 각 점에 기울기를 각 그 지점에 존재하는 유니크한 그 기울기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순간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한대만큼 나누면은 각각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무한대만큼 나눴기 때문에 그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는 뭐 손잡고 들어오는 뭐 그런 거 일부러 뭐 엿먹이려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반드시 한 명씩 한 명씩 저기 어느 때든지 들어와도 심지어 0.000초 사이로 갑자기 매미가 0.000 사이로 막 저기 들어와도 저희가 뭐야 이러한 모순이 오류가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동시라기보다도 그냥 연달아서 들어오는 거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시간 내에 이렇게 2명 이상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나누면은 그게 포화성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이게 손님이 들어오면 성공이고 안 들어오면 실패고. 그 네 맞습니다. 짧은 그런데 그 2명 들어오면 좀 애매하니까 한 명만 들어올 정도로 아주 구간을 아주 짧게 잡아서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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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그러면은 이 구간들의 개수가 시행 횟수가 되는 건가요? n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구간이 뭐 1000개로 나온다 그러면 1000회 시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네 각 맞습니다. 구간마다 들어오면은 성공
네, 안 맞습니다. 들어오면 실패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저기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연속하고 되게 헷갈릴 수 있겠네. 너무 짧게 자르다 예, 보니까 맞아요. 약간 좀 이게 느낌이 좀 많이 헷갈려요. 약간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이것도 이산분포라고 하셨는데 잘게 아주 잘게 쪼갠 그 거기에 한 개만 딱 들어오도록 해서 네, 그 찰나에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찰나의 한 개수에 네, 거기에서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산 뭐라고 하셨죠?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찰나에 한 작은 네, 거기에 한 개의 베르누이 분포로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산 확률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손님 수는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셀 수 있거든요. 들어오는 손님 수는 어찌됐든 간에. 무한대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들어오는 손님 수를 저희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산이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뭐 1.5명 들어온다, 1.23명 들어온다, 약간 이런 거는 없듯이 네. 네, 한 명, 아, 두 명, 세 명 딱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가 그 개수가 이렇게 이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산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거 약간 음, 모든 말씀, 시나리오에 포화송 분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산적인 거에만 쓸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이산적인 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산 포화성 분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들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것만 이게 이제 사실 포화성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 과정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과정을 포화성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어쨌든 포화성 과정도 포화성 분포의 연장선이거든요. 이런 원리로. 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저기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는 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마치 그 100m 우리가 월드컵에 맞아 올림픽에서 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막 네, 이렇게 가다가 뭐 100분의 2초까지 예,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걸 100분 아니 1000분의 1초로 또 확대해서 또 보고 막 음,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 그 결승선산에 이거를 결승선이라고 하고 입장을 예,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는 케이스는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막 똑같다 그러면 소수점 끝까지 가보면은 누군가 하나는 빠르겠죠. 여기는 이제 예, 약간 알겠습니다. 그런 거. 예, 맞습니다. 이 선생님 예시도 예, 제가 볼 때 그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봐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확률 분포인 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뭐야 그논 네거티브, 논 네기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이 된다. 음수가 아닌 이 수여야 되고 각각 텀이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로 들어갈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람다는 참고로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람다는 아마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이건 무조건. 왜냐면 기대값 NP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람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무한대로 다 더해주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x가 이제 이거기 때문에 요거에 지금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서 이게 1이 나오면은 이게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더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x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빼줄 수 있고 그래서 요거만 남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테일러 시리즈를 하셨으면은 익숙한 그 모양인데 정확히는 그 맥클로린 맥클로린 급수네요. 예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는 그 미적분할 때 좀 있으면 배우면 돼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람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확률 분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래서 이제 예시를 이제 보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시를 좀 아까 그 입장하는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사실 포화성 분포는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무조건 포화성 분포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람다 값 주어지면
보통 포화성 분포는 n이 엄청 큽니다. n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그 p가 좀 작습니다. 비교적. 보통 케이스에 비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곱한 걸 애초에 처음부터 주어줍니다. 이게 보통 왜 이걸 주어주냐면은 이게 너무 크고 보통은 p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 곱한 값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래서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포화성 분포가 쓰이냐면은 n이 숫자는 큰데 일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p가 일반적으로 작을 때, 그때 포화성 분포를 저희가 많이 씁니다. n이 쓸데없이 이항분포로 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이항분포로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항분포로 해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저기 포화성 분포로 쓰는 이유가 n이 너무 크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근사 저희가 좀 이따가 배울 근사하면은 이제 더 확실해지는데, 네, 이항분포로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평균으로 그냥 치는 겁니다. 어차피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항분포로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람다 값으로 그 평균을 기대값을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퉁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때 포화성으로 구하자는, 그때 포화성 분포를 씁니다. 저희가 이항 분포보다도. 근데 이항 분포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네,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비해서 p는 작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곱한 값을 그냥 평균으로 구해서 그걸 람다로 두고 저희가 포화성 분포를 구하면은, 예, 값은 그렇게 크게 안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게. 그래서 이렇게 람다로 줘줬으면은 무조건 포화성 분포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주어주고, 그다음에 평균 주어주고, 이제 포화성 분포를 풀어서 이용해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예, 근데 보통은 내 람다 값 주어줘요. 람다 값.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이제 어떤 책이 있는데, 이제 한 페이지에서 이제 발견되는 오타의 개수를 이제 확률 분포로, 아니, 확률 변수를 보고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것도 이항 분포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일단 책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이항분포를 잘 안 쓰냐면은 한 페이지에 글자 수가 많은 건 알아요. 저희가 글자 수가 엄청 많죠. 안에 페이지 보면 백과사전만 봐도 뭐 눈알 빨개, 성경책만 봐도 뭐 엄청나죠, 글자 수가. 근데 이 글자 수가 많은 건 분명한데 개수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페이지마다. 근데 글자 수는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서로. 뭐 만자라든지 아니면 뭐 백자라든지 아니면 9천 뭐 999자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서로 페이지마다 그 들어가는 그 글자 수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서로. 근데 똑같진 않습니다, 서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퉁치고자 이제 평균을 주는 거거든요. 평균, 그냥 애초에. 평균이면은 뭐 조금씩 글자 수가 달라도, 예, 조금씩 글자 수가 달라도 평균은 일정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120, 30이 있는데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은 4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면 이건 50입니다. 이건 평균. 요렇게 생각하면은 요거는 전부 다 저희가 어떤 걸 주더라도 평균은 항상 5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 구하는 게 더 제가 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도 똑같이. 글자가 만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2만, 아니, 만 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9,900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에 전부 다 평균을 구해서 저희가 각각 페이지에다 이제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균 값으로. 그러면은 글자 수가 각각이 좀 달라도,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사실은 다 이항분포 써가지고 각각 하나씩 한 페이지씩 이항분포 써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사실은 평균까지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타자 계산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근데 좀 눈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예, 좀 일관성이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컴퓨터도 거절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람다로 그냥 훔쳐서 평균을 구해서 그 모든 페이지마다 똑같이 다 그냥 람다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애초에.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어떨 때 포화성 분포를 써야 되는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는데 한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오차의 이거 좀 가려서 올려놓습니다. 오차의 개수가 람다 1. 그래서 람다 1이라는 거는 만자의 글자가 있으면 오타를 발견할 게 0.000 1, 2, 3, 4. 예, 맞죠? 아니, 맞나? 하나 더 붙어야 되나요? 예, 아무튼 한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확률이 엄청 작은 거죠. 확률이. 확률이 저기 한 몇 프로 되나요? 0.01% 되나? 예, 아무튼 엄청 작습니다. 이게 지금. 예, 맞네요, 이게. 이 확률이 되게 작죠, 지금.
만자의 글자가 있는데 오타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2만 자가 있으면은 0.0002가 아니 0.0005가 되겠죠. 그렇죠. 2만 자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달라져도 평균을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대충 이런 식으로 유도될 수 있죠. 글자 수만 알면은. 그래서 평균을 쓰는 겁니다. 글자 수가 책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람다가 여기서는 n이 만이고 네. 확률이 0.0001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글자 P가. 수는 안 적었어요. 글자 수는. 제가 그냥 임의로 이건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사실 글자 수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 글자 수가 이제 만자라면은 이만큼 확률이 작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람다 값만 보통 주어집니다. 그냥. 근데 이 람다가 의미하는 게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10만 자의 글자가 있을 때 오타가 발견될 확률이 0.00001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글자 쓰기는 겁나 큰데 확률은 겁나 낮아지는 약간 그런 케이스죠.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람다만 주고 딴 건 알 필요 없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저게 진짜 n이 만이고 p가 0.0001일 때 네. 그거를 이항 분포로 해서 계산하면 되게 어렵나 보죠.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음. 일단은 컴퓨터가 좀 싫어할 가능성이 싫어하나요? 컴퓨터가? 예, 컴퓨터가 너무 팩토리얼 계산은 음. 컴퓨터한테 되게 쥐약이거든요. 제가 예. 나중에 그거 보여드릴게요. 팩토리얼은 제가 프로그래밍 음. 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편하게 하는 약간 그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좀 예.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도 음. 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남다가 이제 저희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부가성 분포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근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부가성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페이지를 이제 무작위로 하나 고르겠습니다. 저희. 그때 고른 페이지에서 최소 2개의 오타가 발견될 확률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X를 일단 무작위로 고른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오타의 개수라고 이제 저희가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면은 X는 이 문제에 의해서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데 람다가 1인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거죠. 이 X가. 오타의 개수가 요걸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11학년 때 수학 시험 들어갔는데 이제 저기 뭐야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한테 손들면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글로 된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준대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그걸 풀 수 있게 해석 못해도 나머지는 네 약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렇게 그거 그냥 제 추억입니다. 그래서 X가 저희가 그래서 푸어성 분포 람다 1인 푸어성 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뭐 그대로 나머지는 공식대로 박으면 되죠 그냥 다. 그래서 X가 2개 이상 최소 2개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X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면은 저희가 이제 요거를 X분의 2 무한대 이 람다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람다 X X 이렇게 구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해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다. 왜냐면은 무한대만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좀 결국은 이게 이거 구하는 거죠. X인데 이렇게 컴퓨터밖에 못합니다. 이건 계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센스로 바꿔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PX 이항 분포의 이항의 경우는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렇게 이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네, 확률이 대충 확률 분포 뭐 연속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을 구하려면은 전체 1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죠. 그냥 그 원리 이용한 겁니다. 지금 요게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1에서 x보다 작은 거를 빼주면 되는데 이거는 2, 3분포이기 때문에
1이어야겠죠. 연속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건 이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1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하면은 이거 그냥 일일이 다 써주면은 이렇게 되죠. px1은 px가 0일 거랑 그다음 px가 1일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기 때문에 더한 게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이산인 경우는요. 이산의 경우는 요게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포화성 분포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기 때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0.2647 생각보다 낮진 않죠. 생각보다는. 아니면 제가 뭐 이거 0.02인가? 너무 큰데? 0.2면은 26%란 얘기 아니에요. 꽤 높네요, 생각보다. 아마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 계산이. 틀리진 않았을 건데, 예,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아니면 0. 아니, 이거는, 예, 0.2 맞을 겁니다, 이거.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건 기대값과 분산인데, 요것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외울 거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포화성 분포는 기대값하고 분산하고 둘이 똑같은데, 그것도 람다로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게 이항분포의 연장이라고 했죠. 포화성 분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이항분포의 경우 그 기대값이 NP였습니다. 근데 얘도 NP죠, 사실은. 그게 사실 똑같은 거죠. 둘이.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기대값이나 포화성 분포의 기대값이나 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분삼은 근데 좀 예외로 좀 예외적인데, 예,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냥 이항분포가 NP이기 때문에 얘도 NP. 근데 투하성 분포에서는 NP가 람다라고 했기 때문에 람다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가장 빨리 기억하는 길이고. 근데 수학으로 증명하는 거는 이거는 예, 사실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만 권하고 싶어요. 이거는 왜 이것저것 좀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x를 0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확률의 아니 저기 기대값의 정의가 저희가 뭐였냐면은 이산의 경우는 xp x에다가 x는 0에서 무한대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산의 경우는 이산의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도 되는데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산은 왜냐면 다 어차피 그쪽은 다 확률 0일 거거든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막 귀찮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0 미만으로는 이게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냥 예, 대충 이해하면 예,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 분산이 네, 이항분포에서 NP 1-P였으니까 예. NP 1-P인데 P가 엄청 작은 값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음, 1-P가 1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냥 NP다.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기엔 어차피 피가 보통 되게 작기 때문에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뭐 네. 석적으로 저도 엄밀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만큼은.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한대라고 아니 무한대란다. 네, 람다라고 예, 생각하셔도 애초에 저기 이걸 다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대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이고 자꾸 이걸 왜 끄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0이고 근데 0은 결국은 이게 0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값은. 예, 왜냐면 여기 0 들어가면 이게 전부 0이 돼버려서 1부터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람다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빼주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뭐야. 예, 여기 있는 거를 요거랑 계산한 거군요. 지금. 여기 x 람다분의 1을 나눠서, 요렇게. x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람다는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람다는 앞으로 그냥 이거 맞춰주려고 하나 빼준 겁니다. 그냥 그 앞에다가. 그래서 람다 x 마이너스 1등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x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실수로 i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i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x-1을 i라고 치환을 하면은 이게 i 팩토리얼이 되고 시작은 x는 1부터였기 때문에 이거 i는 0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얘는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시면 0 나오죠. 이 친구 i는. 그래서 i는 0부터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 맥클로린 급수에 의해서 2의 람다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친구 1 돼서 사라지고 람다만 남니다. 얘도 사실 똑같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예, i로 왜 치환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암산으로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건 좀 힘들거든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좀 더 모양새를 맞춰주는 겁니다. 예, x-1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i로 저희가 해서 맞춰주면은 0부터 딱 이렇게 매클로린 곱수 쓸 수 있게 딱 나와주거든요. 텔러 곱수 쓸 수 있도록 얘가. 그래서 맞춰주는 겁니다. i로 그냥 치환해주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그마 그 부분이 어떻게 2의 람다승이 돼요? 요거는 저희 그 테일러 곱수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저희 한 몇 주 뒤인가에 토마 스님과 오은호 스님이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그냥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공식으로 그냥 외우고 있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텔러 곱수를 배워도 예, 이거는 텔러 곱수를 배워도 그냥 저희가 공식으로 그냥 외우는 게 빠릅니다. 이거는. 예, 요거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이게 거기 저기 그 뭐지? 스튜어트 교재에는 이 공식이 그 시그마에다가 n이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형식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 2의 x승이 되는 그런 그게 지수함수. 맥클로린 시리즈인가요? 매크로린 시리즈죠. 네. 분명히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 밑에가 n 아, 팩토리얼로 돼 있었고, 아, 아, 저,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돼 있었고요. 거기 책에는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돼 있고, 네.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x의 n승 이렇게 돼 있고, n이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2의 x승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이거랑 위에 거랑 문자만 바꾸는 거예요. 진짜. 예, 매클로린 급수 또는 매클로린 급수는 센터가 0이면 다 매클로린 급수라고 해요. 근데 사실 매클로린 급수라는 말은 보기 힘든다, 사실. 예, 다 다 테일러 테일러 시리즈, 흡수를 하나요? 예, 다 테일러 시리즈라고 합니다. 귀찮아서. 중심이 0인. 좀 그 사람은 억울할 수 있는데, 근데 네, 매클로린 급수라고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사람들 누군데, 다 대부분 그냥 다 테일러 시리즈 퉁칩니다, 그냥. 네. 예, 그래서. 네, 매클로린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잘 쓰지만 않을 뿐이지, 그 용어를. 얘도 근데 똑같거든요. 얘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변수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계속 가다가 또 i 0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또 일일이 다 전개해가지고 이게 람다 빼준 다음에 전개해서 이 친구가 저기 요거라는 거, 그러니까 기대값의 공식이라는 거. x가 2 마이너스 람다 x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2의 x는 저희가 공식에 의해서 x2 마이너스 람다 x 팩토리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저기 1이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포화성 분포인데 0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1이 될 겁니다. 이거는 확률 분포 전부 다 합하면 1 되는 것처럼 1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1 되고 이 부분 저기 평균이 돼가지고 근데 평균은 저희가 람다인 걸 압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걸 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식을 써가지고 구하면은 다시 람다만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여기 한번 시간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x가 포화성 분포일 때 이렇게 베리언스랑 전부 다 람다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람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여기.
딴 거는 이거 풀이 과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 이거 안 읽어보면 저도 못합니다. 이거 사실 복잡해서. 선생님, 네. 근데 이게 기대값이랑 분포랑 같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어떤 거지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중, 이게 저희가 기대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데이터들이 뭐 있으면은 뭐 이게 퍼져 있는 게 저기 그 뭐야 분산이었잖아요. 네. 요게 근데 저기 그냥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더 넓게 애들이 퍼져 있는 거고. 평균만큼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평균만큼 그 뭐야 그 값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균만큼 분산돼 있다. 그래서 평균이 작으면은 그만큼 평균에 모여 있고 애들이 평균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멀어지게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되는. 그냥 근데 모든 포화송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이 다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어, 포화성 분포는 똑같습니다, 둘이. 얘는 람다로 똑같아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분포가 네. 양상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포화송 분포는 기대값과 분산이 똑같죠? 이게 뭐, 예. 확률은 사실 패턴이거든요, 그냥 패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뭔지도 저도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초반에 많이 헷갈렸고 그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학적인 생각이죠. 왜냐면 이렇게 엄밀하게는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네. 원래 확률 같은 경우는 패턴을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 큰 그림. 아니, 근데 음, 아까 얘기한 거를 좀 네, 예를 비교를 해보면 네, 책에 오탈자가 네, 나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네, 달리기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분포를 보거나 할 때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값하고 분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두 경우 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게 보이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예를 생각하니까 머리로 안 닿아와가지고요. 근데 그러니까 포화송 분포를 쓸 수 있는 예는 뭐 수만 가지일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각각의 기대값과 분산이 각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 두 값이 똑같다라는 게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원래 모든 분포가 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그 분포를 따르는 케이스는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이 뭐 심지어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주사위도 엄밀하게는 그 베르누이 분포 이런 걸 안 따른다고 제가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게 이미 페어하지가 않아요. 그 다이스 자체가 제가 이거 저기 주사위 같은 것부터도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튀겨도 절대 페어하게 던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 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은 모든 거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상적인 상황에서 둘이 저기 분산하고 똑같은 케이스들이 사실 진짜 해보면은 똑같이 안 나올 겁니다. 사실은 똑같이 진짜 해보면은 뭐 무한대만큼 뭐 시행해보면 모를까. 사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아무리 컴퓨터로 저희가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하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사실 컴퓨터도. 컴퓨터는 되게 저기 컴퓨터도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컴퓨터도. 그래도 컴퓨터는 인간보다는 정확할 거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많이 해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쓰는 것뿐이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기 현상들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저희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도 마찬가지. 아무리 이게 이 패턴을 따른다고 해도 엄밀하게는 또 안 따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약간 이상적인 상황에서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게 이상적인 상황이어야지 이런 게 케이스가
가능해지는 거고. 근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이상적인 케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사실 절대로 비슷하게 나올지언정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절대로 같게는. 비슷한 것도 신기한 거. 아니, 그렇다면은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막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막 왜냐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뭐 이론적으로야 뭐 말이야 뭐 다 할 수 있죠. 뭐 어떻게든 이론적으로는. 네. 그때 제가 그 저기 그 8장 써낸 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그 응용 수학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인시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그냥 저기 하나의 명언처럼 그냥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원칙적으로는 작동합니다. 뭐든지 공식이든 순수수학적인 뭐든지 간에. 근데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인프랙티스가 빠졌네요. 여기. 인프랙티스. 인프랙티스가 이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해보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수학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한 전부 다는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작동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걸 현실 세계에 끌고 오면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절대로 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공식대로. 왜냐하면 이거 모든 건 전부 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공식을 유도하고 하면은 되게 재밌는 형상들이 많죠. 이상적인 걸 가정하면은.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 푸아송도 람다랑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둘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게 분산이랑 얘랑 평균에 따라서 분산도 달라지고 또 분산에 따라서 평균도 달라진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이것도 되게 신기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실제로는 아무리 푸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예, 어떨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고개는 갸우뚱한다는 얘기죠. 그냥 수학적인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뭔들 못하겠어요, 사실. 뭔가 나와도 이상할 거 없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잡아먹는다. 근데 저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미적분학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왜냐면 미적분학이 저기 그 딱 다른 문제만 풀면 되는데 그거를 두 강에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3번, 뒤에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무조건 다음 주에 하는 거. 예. 그래서 미적분은 그냥 둘 중에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럼 이번 주는 이것만 하는 걸로. 서비스 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 수가 이제 포화성 분포를 따릅니다. 이것도 이제 일정하지가 않고 그냥 평균으로 계산하면 좋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를 쓰는 겁니다. 전화성에 걸려오는 것도. 네, 그리고 1시간에 이제 평균적으로 180번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에 딱 2번 미만으로 전화가 오는 요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람다를 안 줘줬습니다. 이거는. 람다가 안 주어지고 그 대신에 평균을 주어졌거든요. 1분에 2번 전화가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1시간에 평균적으로 180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시간에. 문제에 의하면. 1시간에 180번의 전화가 오는데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1시간에 180번 전화가 온다는 얘기는 1분에 3번 온다는 꼴이죠. 지금 왜냐면 단위를 맞추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1시간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분으로 지금 저기 바꾸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1시간에 180번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1분에 평균적으로 3번의 전화가 오는 꼴입니다. 1시간에 180번이면 1분에는 x라고 두면은 그쵸. 그럼 이게 x가 3이죠. 그래서 저기 1분에는 3번 전화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3이 됩니다. 평균이죠, 그냥. 그래서 저희가 x가 전화 걸려오는 횟수라고 하면은 람다 3인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얘는 포화성 분포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항 분포로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 확률은 미만일 확률은 요거고
이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에서 1 그냥 그거 더하면 되죠. 그냥 요 공식 써가지고. 그러면 한 2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분산하고 평균은 다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람다랑 그래서 바로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어렵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토마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포화성 그 이항분포를 써도 되느냐 안 되냐 약간 그런 얘기인데 이제 포화성 제가 근사라고 이거는 불러주고 실제로 이항분포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n이 너무 크고 이제 p가 너무 작다고 해보죠 저희가 근데 컴퓨터로 이 두 수를 인간은 상관이 없는데요 컴퓨터는 이게 오차를 발생합니다 이게 오차를 발생할 확률이 너무 큽니다 이게 왜냐면은 컴퓨터는 엄청 작은 수, 엄청 작은 수라는 건 0에 가까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작은 수랑 엄청 큰 수는 컴퓨터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는. 얘네들은. 왜냐면 걔네들은 사실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수는 정해져 있는데 큰 수를 만지게 되면은 사실상 끝자락에서 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되게 멍청해서 0에서 255까지밖에 못 다루는데 요 범위 위에서 놀게 되면은 저희가 가정이에요. 컴퓨터가 0에서 255밖에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저희가 막 240, 막 250, 막 여기서 놀면은 까딱하면 넘어가 버리죠. 여기서. 그럼 컴퓨터는 오르내 버립니다. 이걸 넘어가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보다도 저기 이렇게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넘어가도 뭐 오류내는 거는 매한가지지만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0.00000 이거는 사실 컴퓨터한테 쥐약이거든요. 컴퓨터는 소수점들이 되게 취약합니다. 원래. 그래서 오차가 항상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 작은 수나 엄청 큰 수는 컴퓨터한테 있어서는 항상 오차를 달고 다니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친구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팩토리얼은 너무 느립니다. 컴퓨터가 계산하기에 너무 느려요. 얘는 그래서 왜 그거를 보면은 인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한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분해서 5라는 걸 알아요. 인간은.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하면은 5팩토리얼을 먼저 계산을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서 4팩토리얼을 또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나눠요. 그럼 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랑 당연한 얘기로 이게 훨씬 느리겠죠. 컴퓨터가 참, 그거 잘 못하네요. 그거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수학과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뭔가 좀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느리긴 하는데 그래도 음, 계산이. 근데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컴퓨터는. 느려요. 컴퓨터는. 음, 그래서 신기하네. 요게 좀 재밌죠. 컴퓨터 쪽은. 이런 게. 그래서 보통 연산의 속도는 제가 곱하기 개수로 보통 계산합니다. 복도가 몇 번 쓰느냐로 연산의 그 속도를 정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저희가 딱 두 번이죠. 한 번, 두 그게 번. 약분하라는 알고리즘 짜기가 되게 어려운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컴퓨터한테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약분을 하라.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면 참 고마운 건데,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까지는 머리가 좋지 못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요거는 사실 두 번으로 저희가 곱하기 연산이 끝나는데 이 경우는 5팩토리얼이니까 네 번이 쓰이고 곱하기가 얘는 4팩토리얼이니까 세 번이 쓰이고 또 요게 한 번이니까 총 8번이 쓰이죠. 그러니까 벌써 네 배나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팩토리얼은 또 크면 클수록 또 5팩토리얼은 작지만 팩토리얼은 99번에 곱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팩토리얼은.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인간은 항상 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데 컴퓨터는 숫자가 크면 커질수록 연산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쥐약이기 때문에 팩토리얼을 줄이자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엔 포화성 분사는.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저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항 분포의 극한이거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매우 크고 p가 매우 작은 경우는 이항 분포 대신에 포화성 분포를 사용해도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n이 그 대신 엄청 커야 됩니다. 막 파퓰레이션 저기 인구수급으로 커야 돼요. n이 이 경우에는. 막 10만, 막 20만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그냥 근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람다는 여기서 뭐라고 두냐면 NP라고 계산을 합니다. 요거까지는 컴퓨터가 해줄 수 있죠. 그리고 n이 크고 p가 매우 작기 때문에 NP 구하면 또 중화되겠죠. 서로.
그 가운데 값을 찾을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람다도 그렇게 크지 않게 되겠죠. 사실상 여러모로 이것저것 편해지겠죠. 람다를 쓰는 게 저희가. 아니, 저기 푸아송 분포를 쓰는 게 너무 큰 케이스는. 그래서 이제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예. 이거 좀 창을 좀 치우려고. 어떤 세균이 있는데 얘가 0.2%의 확률로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5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이 세균이 발견됐어요. 근데 1040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근데 저기 그냥 세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040명의 이하의 사람이 감염될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근데 이 경우는 보면은 이항분포를 쓰면은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n이 50만이고 p가 0.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거를. 0부터. 근데 숫자만 봐도 벌써부터 지금 짜증이 엄청 묻어나오죠. 지금 숫자만 봐도 지금 이게 요거만 봐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컴퓨터로 구해보면은 0.9, 한 90%, 한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로. 이항분포를 써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포화성 분포를 쓰면은 람다는 1000으로 확 줄어듭니다. 람다가. 왜냐면 람다는 이거 둘이 곱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00으로 둘 수 있고. 이때 요걸 구하면은 물론 이제 여기도 팩토리얼은 들어가요. 근데 요거보단 낫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보다는. 요거보단 이 팩토리얼이 낫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한 번 팩토리얼이면 얘는 두 번이잖아요. 지금 팩토리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자 분모 하나씩 팩토리얼 달고 댕기니까 세 개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이 경우는 좀 더 짜증이 나죠. 근데 얘는 딱 한 번에 끝나니까 당연히 얘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연산 속도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구하면 0.8993입니다. 사실 차이가 엄청 작죠, 둘이. 사실 거의 근접하죠, 둘이. 그래서 오차는 겨우 0.0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n이 겁나 크고 p가 되게 작은 상황에서는 포화성 근사를 쓰는 게 좀 더 아니, 좀 더 편리하다, 빠르다. 예. 실제로 아마 포화성 근사는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예.